임종석 실장이 이제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왕십리를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걸로 보수 언론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쪽 사람 지지자들이 와 우리 임종석 최고야, 앞으로 뭐 대통령감이야, 이 사람이 돼야 돼, 뭐 이걸 지금 원하고 TV조선 시사쇼 정치다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임종석을, 제일 민주당을 싫어하는 TV조선에서 생중계를 했다니까. 임종석이가 유세를 하러 가니까 거기에는 홍영표, 윤영찬, 송갑석 의원이 동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민주당이 잘못된 공천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살려주십시오. 와 임종석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뭐야, 생중계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근데 실장님, 성동에 말뚝 박았습니까? 성동에 말뚝 박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V조선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에서 뭐 PD가 야 이걸 컷을 해야 되나? 카메라 꺼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외칩니다. 당신들 말이야, 윤석열 정권의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어? 당신이 전대협 의장을 했던 사람이 그러면 돼? 또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야, 아니면 뭐 카메라가 막 흔들릴 정도죠. 이 사람들은 TV조선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반응이 나오니까 놀란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싸움을 제대로 한 적이 있냐고, 윤석열한테 싸움을 제대로 했냐고 라고 계속해서 항의를 합니다. 임종석 실장님 입장에서는 충성동갑에서 자기가 국회의원을 2번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내 지역구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한양대를 나오셨잖아요. 한양대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역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내 땅이다, 내가 수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은 전대협 의장까지 한 사람이 이럴 수 있어? 민주당 사람이 민주당을 욕할 수 있어? 윤석열 정권하고 싸움 한번 해봤어? 라고 계속 항의를 하니까, 야, 그 화면을 제가 봤는데 여기에서 뭐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송갑석, 윤영찬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임 실장은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정치인들은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한번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면 그 지역구가 자기 건지 알아. 그리고 그 지역구민들이 다 자기를 지지한 줄 알아요. 특히 국회의원을 해버린 사람들, 뻥 맞은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정신이 홀라당 나간 사람들. 한번 자기가 국회의원을 하면 거기가 영원히 내 자리고, 그 사람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만 앞으로도 영원히 지지한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입니다. 당신을 지지했던 게 아니라 당신의 당을 지지했던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후보를 보고 지지하는 것은 2~3%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당을 보고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자꾸 한번 거기에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면 이건 내 거야, 지역 구민들 너희들은 내 꼬붕이야, 내가 한 대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국민들이 당신들 꼬붕이 아니라니까. 정치인들의 꼬붕이 아니야. 너는 자꾸 꼬붕으로 생각하니까 유권자가 절로 보이지.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왜 자꾸 그런 고집을 부립니까? 쌀데기 없는 고집인 거예요. 당이 자기를 당선시켜줬고 당이 자기를 출세시켜줬다니까. 예? 그런데 그거 생각을 못하고 본인이 똑똑하고 본인이 훌륭해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착각을 해. 지금 국회의원들 마찬가지고 22대 총선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너를 보고 찍은 게 아니야. 네 잘나지 않았어. 내가 나가도 돼. 예? 우리 아들이 나와도 돼. 뭐 안 그래요? 광주에서 민주당 공천 받으면 되죠. 강남에서 국민의힘 공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TK에서 국민의힘 공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똑똑해서 됐어요? 착각들 하지 말라고. 도지사 마찬가지, 시장도 마찬가지야. 구청장들 다 마찬가지. 선출직들, 시의원, 구의원, 지들이 잘나서인지 알고 머리 뻣뻣이 들고 말이야. 여기다 번쩍번쩍한 금배지 달고 다니니까 무슨 대단한지 아는데 착각하지 마.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다 당 보고 찍은 거요. 이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해도 유분수지 뭐 별건지 알고 말이야. 그래서 이준석이가 그랬잖아.
취업자들이라고, 취업 구하러 다니는, 취직하러 다니는 사람이다. 난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이준석이 말이 맞아. 당신들 지금 4년짜리 취업으로 가는 거잖아. 4년 계약직. 근데 워낙 대우가 좋아. 너무 대우가 좋아. 그래서 그걸 죽기 살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자리야? 못하면 바뀌어야지. 그렇잖아요. 자기 자리라 착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자, 어찌됐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또 셈법이 복잡해졌어요. 아, 정말 민주당 때문에 국민의힘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김건희 특검법 오늘 안 해버리니까 미치지. 지금 완전히 지금 한동훈이 뚜껑이 열리게 됐어. 아, 별명이 그 사람 한뚜껑이더라고요. 왜 한뚜껑인지? 아, 한뚜껑이에요. 네. 근데 이 한뚜껑이가 지금 뚜껑이 열리게 생겼다니까. 국민의힘 셈법이 복잡하죠. 왜냐하면 임종석을 공천할 걸로 알았어요. 한동훈은. 그래서 운동권 청산을 내걸었고 그 자리에 경제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비리통이죠. 윤희숙이를 꽂았단 말이야. 그런데 윤희숙이 경제통, 임종석은 운동권 이렇게 해서 딱 붙여가지고 경제통 대 운동권 구도를 딱 잡아놨어. 국민의힘이. 한동훈이가. 그 똑똑한 한동훈이 어디 잡아놨다고.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꽂아버렸단 말이야. 전현희가 누굽니까? 20대 총선에서 24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주당 계열에서 당선된 적이 없는 강남 을에서 당선이 돼버린 사람이야. 이 사람이. 확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갖다가 전략공천을 딱 윤희숙한테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대진표 바꿀 겁니까? 윤희숙이는 좀 안 될 것 같죠. 그 대진표를 바꾸기도 애매하고. 그 한석이 날아가는 건데. 총선 전략 다시 짜야 돼.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기려면. 근데 이기긴 힘들어. 근데 하여튼 바꾸셔야 될 것 같아. 아니 경제통대 운동권으로 딱. 이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우가 뒤돌아보다 총 맞은다.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지 혼자만 영리한 척, 지 혼자만 똑똑한 척 하다 보면 여우가 총을 맞듯이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한동훈식 공천이거든. 본인은 정말 똑똑하게 공천을 했잖아요. 임종석 대 윤희숙 딱 붙여가지고 운동권 청산 이걸로 가려고 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 갑자기 임종석 빼고 전현희 박았어. 뭔가 멘붕. 와, 진짜 머리 좋고 똑똑한 것만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나같이 머리도 나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네 혼자 똑똑한 척 하지 마. 그러다 다쳐. 지금 다쳤잖아 벌써. 그렇죠? 그건 그렇고. 자, 이제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댓글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호크자님이 임종석 씨 민주당을 위해서 백의종군 하시고 헌신하세요.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그랬어요. 고당봉님이 종석이는 백의종군의 각오로 임해라. 그게 문 대통령의 생각일 것이다. 그랬어요. 짱돌주먹님이 음해 참말로 벌성사납구만. 그랬습니다. 넙주기님이 국회의원 또 한 번 하고 싶냐? 조용히 집에서 쉬어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분이 국회의원직을 회사로 착각들 하는군. 민주당 나가는 순간 영원히 회사에서 잘리는 거요. 그랬습니다. 다 취직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연봉 몇억 주는 이런 데 취직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삼진님이 많이 해 드셨잖아 임 실장. 그랬어요. 은호철원님이 지역구가 임종석 건가? 맞아. 임종석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원래 다 이렇게 생각해. 지 건지 알아. 유권자는 다 지 꼬봉인지 알고 지 절개인지 알아요. 다 지금 나 떴다 하면 무조건 찍는 사람인지 안다니까.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이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그래서 지 공천 안 주면 통파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 아주. 뭐 별거야 니들이. 내 살아보니까 그 국회의원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어. 그냥 살아. 자, 바다어부님이 내가 밀려났으니 잘못된 공천이다? 그럼 누굴 잘라야 되는 거요? 명단 불러봐. 그 사람들은 안 억울할까? 그랬습니다. 하여튼 안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억울하죠. 잘려나가면 억울해요.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고 국회의원감이라고 했고 대통령감이라고 했는데 감히 나를 자르다니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적당히 통파시고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말 그대로 뚜껑이 열렸더라고요. 응?
이 민주당 공천 갈등을 뭐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당으로 제명 당으로 바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던데 남의 당 이름 바꾸는 것까지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거기는 윤석열 당으로 바꿔야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동훈의 동자하고 윤석열의 석자하고 해갖고 동석 당으로 바꾸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남의 당 이름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또 조국신당 이야기를 해. 조국신당은 조국이라는 이름을 꼭 넣는다고 하는데 민주당도 그렇게 넣어라. 너그나 잘해.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저 집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불난집인데 남의 집 이야기하면서 자기 집 불 끄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한 수 거들었더라고요. 뭐 정적을 제거하려고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재명 대표의 정적이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 그리고 개혁신당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의 정체성은 명백하게 민주당 계열 정당이다. 이야, 이준석이 완전히 꼭지 돌겠어요. 왜냐하면 그 신당은 전적으로 전하 국민의힘만 비판하니까 그런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한 걸 보니까 민주당 계열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만 저격하는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힘 계열입니까? 그런가요? 국민의힘 계열로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렇게 비판한 것으로만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자꾸 국민의힘만 공격하니까 너는 민주당 계열이야. 그러면 새로운 미래 쪽에서 민주당 공격하면 그 사람은 국민의힘 계열입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겁니까? 검사 출신들은? 공부 좀 해. 세상 공부 좀 하란 말이야. 맨날 법률책만 놓고 누가 죄를 졌는데 이것은 뭐 몇 년 어떻게 뭐 구형해야 되고 이따위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요즘 AI가 다 해. 뭐 검사가 뭐 그런 걸 다 한다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잘 알지도 못하더만 보니까.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상 공부를 좀 더 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게 좋겠어요. 그건 그렇고 이런 와중에 윤심 공천은 계속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천 문제, 공천 파동 이러면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민주당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너무 조용한 것 같아. 그래서 용각산 공천, 입틀막 공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우세 지역 나가기만 하면 당선되는 지역에 윤 대통령의 측근들이 계속 공천을 받고 있습니다. 원조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이철규 의원, 윤한홍 의원 이런 분들은 다 공천을 받았죠. 물론 장제원 의원은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으니까 뭐 그분을 빼고는 원조 윤핵관 4명이 모두 다 공천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진석, 뭐 정점석 또 누굽니까? 강민국, 박수영, 유상봉 이런 사람들도 다 친윤들이거든요. 다 공천을 받았어요. 최측근들 그중에서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리고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 사람들 역시 양지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강승규 전 시민수석도 마찬가지고 전희경 정무비서관도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엄청난 시스템 공천을 한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은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실세 참모들이 거의 모두 예외 없이 공천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용산 의중이 반영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해봤자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있는 경우가 있죠. 행정관 출신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경력도 좀 짧고 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나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놓고 윤회 의중이 없는 공천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내에서도 굉장히 기류가 좋지 않죠.
임채익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이러다가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탄탄한 지지율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국민의힘의 고민은 그런 쪽의 고민이 아니에요. 핵심 지역구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강남, 그리고 TK.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사실 조용합니다. 왜냐? 무서우니까. 무섭잖아요. 이거 완전히 거의 뭐 검사 독재 정권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국회의원이나 그 외 여타 후보들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후보들은 청와대가 용화대. 용산이지. 용산이 무섭죠. 이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조용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